자, 집합 A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집합이 원소로 표시되어 있는 집합인데요. 자, 첫 번째, 집합 1, 2는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안에 1, 2라는 원소가 집합이 원소가 들어있지요. 3입니다. (1, 2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소 1과 2가 모두 A라는 집합의 원소입니다. 따라서 집합 1, 2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라는 말도 맞는 표현이죠. 다음 1은 집합 A의 원소이다. 맞습니다. 1은 원소가 맞죠. 다음 집합 1과 집합 2는 각각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집합 1은 집합 A의 원소가 맞습니다. 근데 집합 2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죠. 집합 2라는 원소는 없습니다. 그런 이 두 가지 원소를 이용해서 부분집합을 만들 수는 없죠. A의 부분집합을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원소를 홀수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하고 묻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원소를 가진다고 이야기하면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홀수가 한 개일 수도, 두 개일 수도, 세 개일 수도 있습니다. 집합 A는 원소가 지금 세 개의 홀수를 가지고 있죠. 바로 뭐냐면 1하고 3하고 5 이렇게 세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홀수가 한 개 들어가는 경우, 두 개 들어가는 경우, 세 개 들어가는 경우를 나눠서 각각 구한 다음에 모두 더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전체 부분집합에서 홀수의 개수가 0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짝수만으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집합은 원소가 5개이므로 총 2의 5승계의 부분집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짝수 2와 4만으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2승계지요. 그러면 총 28개의 부분집합이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원소로 가지게 됩니다.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와 B의 교집합이 2와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이때 실수 X의 값은 무엇이냐 하고 묻고 있는데
양쪽에 A와 B 두 집합에 공통적으로 2와 5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1은 일단 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하나가 뭐가 돼야 되나요? 5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4가 5다. 즉 x의 제곱이 1이다. 라는 것까지를 A집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x 플러스 B 원소가 2와 5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 이 중에서 x 플러스 1, 2x 플러스 3이 2와 5 이렇게 되겠죠. 둘 중에 어느 녀석이 2고 어느 녀석이 5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면 x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직접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x는 1일 때 b는 이렇게 됩니다. 2, 4, 5.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일 때 b는 0, 4,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교집합을 했을 때 2와 5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뿐이죠. 2와 5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뿐입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 정답입니다. 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느 스마트 기기 모임에 50명의 회원이 있는데 전체 인원이 50명이라는 거지요. ABC 세 종류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고 있다. ABC 모두 이용하는 회원은 5명. A를 이용하는 회원은 30명. 그다음에 B를 이용하는 회원은 27명. C를 이용하는 회원은 24명이다. 이때 두 종류의 기기만 이용하는 회원은 모두 몇 명인가? 단 모든 회원은 한 가지 이상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다 그랬죠. 두 종류의 기기니까 A, B, B, C, C, A 이렇게 사용하는데 여기서 뭘 빼줘야 됩니까? 이걸 빼줘야 됩니다. 몇 번 빼줘야 되나요? 네, 3번 빼줘야 됩니다. 2번 빼줘야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전체 집합 이렇게 50명이 있고요. 여기 A, B, C 이렇게 있습니다. A가 30명, B가 27명, C가 24명 이렇게 되네요. 이 칸 이렇게 4개의 칸을 합쳐서 30명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 칸 이렇게 4개의 칸을 합쳐서 27명이고요. 여기 합쳐서 24명이라는 뜻이겠죠. 이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두 종류의 기기만 이용하는 그랬어요. 두 번 빼는 게 아니고 3번 빼는 게 맞군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노랗게 빗금친 바로 이 부분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2개가 아니라 3개가 돼야 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A 교집합 B 하면 이 칸하고 이 칸, 가운데 칸까지를 포함하죠. B 교집합 C를 하면 이 칸하고 이 칸, 그 다음에 C 교집합 A를 하면 이 칸하고 이 칸. 즉, 여기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 파트.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부분 말고도 이 안에 부분이 3번이나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완전히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A교 B, B교 C, C교 A의 원소의 개수 구하고 여기서 A교 B교 C 부분을 3번 걸쳐서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자, A합, B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A의 원소에다가 B의 원소에다가 C의 원소를 더하고 여기서 A교 B,
비교 C, C교 A 빼고 여기다가 다시 A교 B교 C 이렇게 더하는 거죠. 다 더하고 싶으면 A, B, C 이렇게 합치고 그러면 이 부분이 겹치게 되죠. 이 부분을 한 번씩 뺍니다. A교 B, B교 C, C교 A를 한 번씩 빼면 이 부분이 원래 두 번, 여기서 한 번 더해지고 여기서 한 번 더해져서 두 번 더해지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동시에 빠지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겹치는 맨 가운데 이 부분이 세 번 연속 빠지게 돼서 하나도 더해지지 않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더해지는 것으로 여기 있는 모든 칸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A합, B합, C가 안 나와 있네요. 기계를 하나도 가지지 않은 학생이 없으니 A합, B합, C가 전체 집합 50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군요.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하나씩의 기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계를 하나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합, B합, C 50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집합 A의 인원 30.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전체 50명인데 30 더하기 27 더하기 24해서 A교 B, B교 C, C교 A 이렇게 빠진 거에다가 여기다 다시 전체 인원 가운데 부분 5명을 더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50일, 80일 이렇게 되네요. 86이네요. 자, 86 빼기 그러니 자, A교 B, B교 C, C교 A의 교집합을 합쳐놓은 이 부분이 36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뭘 빼줘야 되나요? A교 B교 C를 곱하기 3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답은 2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내 조건 PQRS에 대하여 명제 P면 not Q이다. 또 R이면 Q이다. not R이면 not S이다가 모두 참일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 명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P면 not Q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그 진리집합 P와 Q의 여집합 사이에는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합니다. 또 진리집합 R과 Q 사이에 이런 관계도 성립하죠. 또 R의 여집합과 S의 여집합 사이에도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 대우명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면 not Q이다의 대우명제는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되고요. not Q이면 not R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S이면 R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또 이렇게 되죠.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고요. Q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S가 R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죠. 또 이것만 놓고 봐도 또 역시 잘 모르겠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놓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P면 not Q이다 성립하고요. not Q이면 not R이다 성립하고요. not R이면 not S이다 성립합니다. 그 대우명제를 살펴보면 이렇죠. S이면 R이고요. 자, R이면
Q다. 그 다음에 Q면 not P다.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 이 중에서 찾을 수 없는 부분을 골라내면 됩니다. P면 not R이다 그랬네요. 자, 봅시다. P면 not Q이고 not Q면 not R이다. 그러니 P면 not R이다도 참입니다. 그 다음에 not Q이면 not S이다 그랬죠. not Q이면 not S이다. not Q이면 not R이고 not R이면 not S다. 맞습니다. 3단 문법으로 not Q이면 not S이다도 참이 되겠죠. 그 다음 Q이면 not S이다 그랬죠. Q이면 not S이다는 안 됩니다. 그 다음 S이면 not P이다 그랬죠. S이면 not P이다 되네요. 자, 이렇게 따져보면 됩니다. 원래 주어진 명제와 그 대응 명제를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된 모양을 보고서 3단 문법까지를 동원해서 참인지 아닌지 따져보면 됩니다. 또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도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이 좀 더 복잡하니까 이용하지는 않았죠. 자, 다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연산을 이렇게 정의했네요. 이때 6 연산 2 연산 2 연산 6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앞부분과 뒷부분 두 개의 연산 구성물이 있고 그것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A 빼기 B와 A 더하기 B를 연산하면 됩니다. 앞에 것이 더 크면 빼고요. 뒤에 것이 더 크면 더합니다. 앞에 것이 더 크니까 6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뒤에 게 더 크니까 2 더하기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4 연산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뒤에 게 더 크죠? 뒤에 게 더 큽니다. 그러면 더하면 되겠죠. 자, 연산 결과는 12 이렇게 됩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3과 2 사이일 때 절대값 x 플러스 3, 절대값 x 마이너스 2를 간단히 하시오 그랬나요? 자, 봅시다. 절대값은 이렇습니다. 이 절대값 내부의 값이 양수면 양수 붙여내고 절대값을 풀면 되고요. 내부의 값이 음수이면 음수 붙여내고 절대값을 풀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플러스로, 부호가 플러스로 고정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죠. x와 3 중에 x 빼기 마이너스 3 이런 식입니다. 자, x와 마이너스 3 중에 어느 쪽이 더 큰가요? x가 더 큽니다.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뺀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니까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전개하고요. 그 다음에 x와 2를 비교해서 2가 x보다 크죠?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니 이것은 음수입니다. 앞에 마이너스를 끄집어내고 x 빼기 2 이렇게 전개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3에서 x 빼기 2를 빼줬으니 정리하면 5가 되겠네요. 자, 실수 A에 대하여 복소수 Z가 1 플러스 I의 A제곱 빼기 3A 더하기 2 빼기 I가 순호수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은 하고 무엇입니다. 순호수는 무엇을 순호수라고 합니까? 제곱해서 음인 실수가 되는 이런 값을 우리는 순호수라고 합니다. 즉 get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 a 플러스 b i꼴로 나타냈을 때 순호수가 되는 경우는 실수 부분이 0이고 소수 부분이 0이 아니면 그러면 순호수가 되죠. 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문제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i가 붙어있는 부분과 붙어있지 않는 부분을 따로 분해하는 거죠. 그러면 z는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제곱 i 빼기 3a 더하기 2 빼기 i 이렇게 되죠. 그래서 i가 붙어있는 부분 a 제곱 빼기 1에 i하고 a가 붙어있지 않은 부분 나눕니다. 그런데 i가 붙어있지 않은 부분은 0이어야 하고 i가 붙어있는 부분은 0이 아니어야만 이게 순수가 되죠. 그러면 a제곱 빼기 3a 더하기 2는 0이니까 a는 1이거나 또는 2입니다. 그런데 a제곱 빼기 1이 0이 되는 경우는 a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경우죠. 두 개가 공통적으로 붙는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a에다 1 집어넣으면 둘 다 0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앞에 것은 0이 되면 안 되니까 a가 얼마여야 되나요? 2여야 됩니다. 앞에 것이 이 녀석이 0이 되는 녀석 중에 즉 1과 2 중에 이 녀석은 아닌 것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 a는 2 이렇게 됩니다. x 더하기 x분의 1이 3일 때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은 얼마인가 하고 묻고 있죠.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x 더하기 x분의 1을 통째로 제곱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전개하면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9. 그러니 무엇을 더해줘야 9가 되나요? 네, 7을 더해줘야 9가 되겠죠. 따라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7입니다. 자, 10번 문제를 볼까요? 1 곱하기 2 분의 1, 2 곱하기 3 분의 1 더하기 해서 99 곱하기 100 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분모가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차이가 모두 일정합니다.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차이가 모두 1이죠. 이런 문제는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자, 부분분수는 이렇죠. a 곱하기 b분의 1 되어 있는 식을 b 빼기 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고치겠다. 이게 바로 부분분수 공식입니다. 분모가 곱으로 되어 있고 그 차이가 일정할 때 부분분수 공식을 사용하면 분수 계산을 하기가 편해집니다. 자, 1 곱하기 2 둘 차이가 1이니까 b 빼기 a분의 1은 1이 됩니다. 또 둘 차이가 1이니까 b 빼기 a분의 1은 항상 1이 되죠. 자, 그러면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바로 분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2분의 1 빼기 3분의 1 해서 99분의 1 빼기 100분의 1까지 갑니다. 잘 보면 2분의 1이 더하고 빼고 없어지고 3분의 1이 더하고 빼고 없어지고 중각계 전부 더하고 빼고 없어지고 뭐만 남게 되나요? 1분의 1 빼기 100분의 1이 남죠. 자, 계산해보면 100분의 99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시오 그랬습니다. 분모가 잘 살펴보면 무리수로 되어 있지요. 유리화를 할 때 두 개를 통분을 하면 금방 유리화가 되겠네요. 자,
네. 자, 이렇게 계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모는 x 플러스 1에서 x를 빼는 셈이 되겠고, 분자는 2 루트 x 플러스 1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루트 19 플러스 8 루트 3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 할 때 A 곱하기 B는 얼마냐 묻고 있는데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이 값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수인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수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안에 있는 녀석이 어떤 값의 제곱수라고 따져보자는 거죠. 즉 루트 m 더하기 루트 n 꼴로 된 녀석의 제곱이 19 더하기 8 루트 3꼴이다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해보면 m 더하기 n 더하기 2 루트의 m 곱하기 n이 19 더하기 8 루트 3꼴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2 루트 mn 꼴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8 루트 3은 2 루트 48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m 더하기 n이 19, m 곱하기 n이 48 이렇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19 곱해서 48이 나오려면 하나는 16이고 하나는 3이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16 더하기 루트 3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4 더하기 루트 3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또 19 더하기 8 루트 3이 19 더하기 8 루트 3 그래서 4 더하기 루트 3의 전체 제곱이니까요. 루트를 붙이면 4 더하기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4 더하기 루트 3이라는 값은 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겠죠. 왜냐하면 루트 3이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으니까요. 1점 얼마 이렇게 됩니다. 4를 더하면 당연히 5점 얼마 이렇게 될 테니까 정수 부분인 A는 5가 되고요. B는 어떻게 되나요? 4 더하기 루트 3에서 5를 빼주면 정수 부분을 빼주면 되죠. 루트 3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수를 곱하면 5 루트 3 빼기 5 또는 5 괄호 열고 루트 3 빼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자,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 빼기 4는 0의 한근이 1이다 그랬네요. 다른 한근은 얼마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1이다 라는 말은 x에 1을 대입했을 때 이 등호가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2a 더하기 a 빼기 4가 0 그래서 3a가 3이니까 a가 1이네요. 그럼 자, 이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이퀄 0. 자, 인수분해를 해보면 해가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나머지 하나의 해는 마이너스 3입니다. 답은 1번이네요. 자, 연립방정식 x 빼기 y는 4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은 4를 만족하는 xy에 대하여 x 곱하기 y는 얼마입니까? 공부했네요. 자, 대체로 이 문제는 2차 연립방정식 문제입니다. 2차 연립방정식은 2차가 연립되어 있거나 2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는 문제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1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는 경우는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을 하면 한 문자가 소거되면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이해를 풀면 됩니다. 자, 2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는 경우는 이걸 2차, 1차 꼴의 식으로 바꿔줍니다. 이때 바꿔주는 방법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식을 1차식 두 개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상수항 때문이다 하면 상수항을 소거하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인수분해를 해서 2차식을 1차식으로 고치는 거죠. 인수분해도 안 되고 상수항을 소거해도 인수분해가 역시 안 된다 그러면 2차항을 소거해서 1차항으로 그냥 곧바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소개되는 수준으로 이 교재에서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고등학교 과정을 넘는 수학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지금 여기서 소개되는 부분을 넘는 2차 연립방정식 문제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1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 문제니까 y 대신에 x 빼기 4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 줍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정리해 보면 더하기 12 이퀄 0. 자, 4로 나눠보면 인수분해가 x 빼기 1, x 빼기 3 이렇게 되니까요. 자, x는 1 또는 3 이렇게 됩니다. x가 1일 때는 y는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x가 3일 때는 y는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니 x와 y를 곱하면 마이너스 3으로 일정하게 나오네요. 자,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2차 부등식 중에서 해가 없는 것은 하고 묻고 있네요. 이거는 이렇게 되죠.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3과 5에서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생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중에서 0보다 크게 되도록 하는 부분이 존재하지요. 그렇다면 해가 있는 겁니다. 해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지금 y의 값이 0보다 큰 부분의 x 범위를 찾으라는 거죠. 0보다 큰 부분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x 범위는 마이너스 3과 5 바깥쪽 범위가 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주어진 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x축과 접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아래쪽 부분을 말하는데 작은 부분은 없고 0인 부분은 존재하죠.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식은 이렇게 되죠. 3x 빼기 1의 제곱인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0보다 큰 부분을 찾으라는 건데 없죠. 그래서 해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겠네요. 자, 마이너스 x의 제곱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이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전체 실수 모든 실수가 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건 그래프가 접하는지 아니면 위로 뜨는지 겹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판별식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납니다.
0이면 한 점에서 만나죠. 이게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판표식을 이용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b 더하기 3a 이렇게 되죠. 그러면 P와 Q의 중점을 구하고 싶으면 평균을 내면 됩니다. 2분의 자, 그러면 답은 10,-8 이렇게 되겠네요. 무게 중심의 좌표가 1,1인 삼각형 ABC의 두 꼭지점의 좌표가 -3, 그리고 C의 좌표는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있네요. 무게중심의 좌표는 세 꼭지점을 평균 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G 이렇게 되겠죠. A가 -3, -1, B가 2,4, C를 더한 게 3G, 3,3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C를 구하고 싶으면 -1,3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C의 좌표는 4,0, 4번입니다. 평범한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2x-y 더하기 2는 0과 2x-y 빼기 0은 3, 빼기 3은 0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묻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풉니다. 점 하나를 주고 거리 얼마냐 하고 물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에다가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절대값 이렇게 하면 되죠. 문제는 둘 다 직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점 하나를 어떻게 잡느냐면 한 직선 위에 x에다 적당한 값 집어넣으면 y가 나오겠죠. 그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y는 2가 되는 걸 알 수 있네요. 즉 이 직선은 0,2를 지납니다. 이 위에 있는 직선과 이 직선 점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0과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거리 루트 5 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을 보겠습니다. 두 점 A,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의 좌표부터 구해볼까요? 그러면 평균 내보면 1, 평균 내보면 -1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일단 1,-1인 녀석부터 먼저 찾아보면 1번밖에 없습니다. 답이 1번이고, 그러면 중심과 A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3 빼기 1의 제곱, -4 빼기 1의 제곱,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5가 되네요. 그래서 5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 이퀄 5의 제곱이 원의 방정식이 되네요. 중심의 좌표가 1,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20번 문제를 봅시다. 점 3,2와 원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 이퀄 4 위의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의 자체의 길이는 하고 묻고 있습니다. 볼까요? 원이 있고 한 점이 있는데 이 원 위의 점 아무 점이나 잡아서 이렇게 해서 중점을 잡아서 이 녀석이 어디로 돌아다니느냐 하는 걸 찾자는 거죠. 점을 x, y라고 하고 중점의 위치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 프라임, y 프라임의 위치는 3,2와 x, y의 중점이므로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x와 y의 관계식은 알고 있습니다. x 프라임과 x의 관계식은 이걸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x 프라임이 2분의 x 더하기 3인 걸 알고 있으니까 x 대신에 2x 빼기 3이라고 넣을 수 있고요. 이 x 프라임 빼기 3이라고 넣을 수 있고요. 자, y 프라임이 2분의 y 플러스 2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y 대신에 이 y 프라임 빼기 2 대입해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x와 y의 관계식 자리에 여기에 있는 값을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2x 프라임 빼기 3 빼기 1의 제곱에 자, 2y 프라임 빼기 2 더하기 2의 제곱을 했더니 4가 되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x 프라임 빼기 4의 전체 제곱 2y 프라임의 전체 제곱 이퀄 4 전개해보면 이 2를 밖으로 끄집어내면서 제곱이 되니까 (4로) 나누어 보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x'과 y'의 관계식, 즉 이 점의 자취가 되는 거죠. 자취의 길이를 묻고 있습니다. 이건 원이 되죠. 반지름이 얼마인 원인가요? 1인 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취가 동그랗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동그란 점의 자취가 길이는 2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볼까요? 이 문제는 약간 꼼수처럼 생각될지 몰라도 이게 정확하게 중간에 오죠. 그러면 이 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확하게 이 녀석의 절반이 되는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잡아가지고 이 기준점 원래 중심 그 다음에 이 자취를 통해서 나오는 원의 중심 이렇게 잡아놓고 보면 정확하게 중간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닮은 b가 1대2 이렇게 되는 거죠. 반지름이 원래 2였죠. 그러니 이 자취가 나타내는 원의 반지름이 1이 됩니다. 반지름이 1이죠. 자취의 길이는 2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